은퇴자의 알프스 자유여행기 허남일입니다. 목차는 여행 전 준비 과정과 스위스 여행, 이탈리아 돌로미티 여행, 감상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머리말, 과거 미국에서 안식년으로 있을 때 아이들 방학 때마다 미국 전역을 내 차로 다닌 경험도 있고, 코로나 전인 2019년 프랑스 파리와 노르망디 지역을 자유여행하고 난 뒤에 자유여행에 대한 자신이 생겼습니다. 2021년 6월 말로 직장에서 은퇴하고 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못하다가 은퇴 후 첫 번째 여행지로 영국을 21일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로 스위스와 이탈리아 돌로미티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었고 2023년 1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2월부터 예약을 시작을 하였고 6월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을 여행하였습니다. 이 스위스에서는 체르마트, 그린덴발트, 루체른을 중심으로 다녔고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 베네치아, 코르티나 담페초, 오르티세이를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여행 전 준비 과정으로 항공 예약은 항공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검색, 익스피디아.com, 아고다 등을 찾아보았고 마침 밀라노 인아웃으로 칼의 마일리지 좌석 예약이 가능해서 칼을 예약을 하였습니다. 숙소 예약은 부킹닷컴과 아고다, 호텔스.com,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등을 여러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로 부킹닷컴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전반기인 스위스에서는 주로 아파트, 샬레 등을 예약해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숙소를 구하였고 후반기인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호텔을 예약을 하였습니다. 기차와 자동차 예약은 기차 예약은 첫날인 밀라노에서 체르마트까지 가는 기차는 트렌 이탈리아입니다. 트렌 이탈리아 앱과 스위스 기차인 SBB 모바일 앱을 이용을 하였고 스위스 내에서 이용할 기차 여행은 스위스 패스를 클룩이라는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이용하여 기차로 이동하였고 이탈리아에서의 돌로미티는 대중교통이 불편하여서 렌트카를 예약하였는데 예약은 부킹닷컴에서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트렌 이탈리아를 통해서 이제 스위스 어떤 이제 밀라노 센트랄레에서 피스프 가는 기차표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 것은 스위스 패스, 스위스 트래블 패스의 예입니다. 여행 일정으로는 6월 7일 날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해서 막 그날은 늦어서 바로 이제 호텔에 숙박하고 이렇게 6월 8일부터 어떤 뭐 21일까지 뭐 여행하는 것을 뭐 대강을 써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밤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비행기를 타서 22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1일차와 2일차 첫날인 6월 7일은 공항 도착 시간이 늦어서 밀라노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호텔로 가서 숙박을 했습니다. 다음날 2일차인 6월 8일은 밀라노 중앙역에서 피스프를 통해서 체르마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기차를 이제 3번을 갈아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스위스 체르마트는 내연기관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아예 전기차만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이제 스위스 내에서는 아예 차를 빌릴 생각을 안 하고 기차 여행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도가 이탈리아 북부와 이제 스위스 어떤 제가 여행했던 지역 뭐 체르마트, 그린덴발트, 루체른, 밀라노, 베네치아, 코르티나 담페초, 오르티세이, 베로나 등을 포함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이제 체르마트까지 가는 기차 길을 내어놨고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묵었던 호텔 빌라 말펜사라는 그 호텔 앞 모양입니다. 요거 이제 체르마트 어떤 시내에 어떤 도착했던 시내 풍경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차인 6월 9일은 이제 마테호른을 올라가는데, 체르마트에서 이제 마테호른을 볼 수 있는 고르느그라트행 산악열차를 타고 마테호른을 올라갑니다. 고르느그라트가 3089m, 3089m까지 기차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내려오는 길에는 중간에 이제 고르느그라트까지 갈 때까지 몇 개의 또 중간 역이 있는데, 로텐보텐, 무슨 리펠베르거, 핀델바 등 중간중간 이제 올라갈 때는 그냥 고르느그라트까지 직행을 했지만은 내려올 때는 중간중간마다 내려서 이제 이 고르느그라트 올라가서 멋있는 어떤 이제 설경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마테호른이죠. 이제 전형적인 어떤 고르느그라트이고 이제 호텔 매점 있는 어떤 건물이 되겠고요. 어떤 젊은 아이들이 이런 포즈로 사진을 찍게 달래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마테호른의 제일 꼭대기가 그냥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마침 잠시
그 구름을 벗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로텐보텐에 어떤 이제 2815m라는 것도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본 어떤 뭐 체르마트, 그 다음에 뭐 리펠베르거, 그 다음에 뭐 핀델바, 1774m까지 이제 내려왔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협곡을 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체르마트의 이제 역 풍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 바로 맞은편에 고르너그라트행 기차를 탈 수 있는 고르너그라트 반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르너그라트 올라가는 열차 티켓은 이제 스위스 패스로 50%를 할인을 해서 63프랑이 됩니다. 뭐 적은 비용이 아니죠. 자, 고르너그라트에서 어떤 마테오른의 어떤 동영상을 좀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차가 하나 올라오고 있죠. 저희들도 저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예, 저희들 이렇게 한국인 단체 관광이 있는 바람에 한국 말이 많이 들리죠. 예, 고르너그라트 올라가서 이제 마테오른을 감상하고 내려오는 길에 핀델바흐에서 내려서 이제 옆으로 해서 고르너 협곡을 구경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협곡 가는 길에 이제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길을 지나갔는데 좌우에 야생화가 아주 많았고요. 스위스 어떤 전통 가옥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 이제 일행이 이제 뭐 야생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제 고르너 협곡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경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르너 협곡 입장료는 이제 5.5프랑인데 체르마트 시내에서 이렇게 이제 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동영상으로 물 흐르는 것을 찍어냈고요. 풍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계단이 아주 좀 높아서 이렇게 포도차가 심해서 위가
4일 차인 6월 10일에는 체르마트에서 이제 그림된 발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체르마트에서 슈피츠를 거쳐서 인트라켄 도착 후에 인트라켄 동역에서 다시 이제 그린덴 발터 행기차를 갈아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인트라켄에서 이제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기 전에 이제 인트라켄이라는 도시 자체가 튠 호수하고 브리엔츠 호수하고 두 개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배를 타고 그 브리엔츠 호수로 가서 좀 호수 어떤 구경을 좀 했죠. 브리엔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뭐 그린덴발터 도착을 한 그린덴발터 어떤 시내 전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숙소에서 내려다본 뒤에 보이는 뭐 조금 보이는 산이 아이거 산입니다. 아이거 북벽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튠 호수와 브리엔트 호수와 이번 인트라켄 호수가 배를 타고 브리엔츠라는 호수 반대편 도시까지 갔습니다. (5일) 차인 이제 6월 11일은 융프라우 요를 올라갔습니다. 그린덴발트 터미널에서 케이블카로 아이거 글레츠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산악열차로 바깥하고 융프라우 요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이제 스핑커스 전망이라든지 얼음 궁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케이블카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티켓. 이게 융프라우 가는 티켓은 아주 비쌉니다. 25% 스위스 패스고 25%를 할인을 해주는데, 할인해서 160프랑이었습니다. 예, 한국 돈으로 뭐 1인당 23만 7천 하니까 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제 아이거 글레츠 2320m에서 이런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 융프라우 요 뭐 스피커스 좀 설명이 있고요. 이제 올라가면 이런 이제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음 궁전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얼음 조각상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와서 그 깃발 뒤에 보이는 산이 융프라우입니다. 예? 융프라우 꼭대기를 배경으로, 스위스 깃발을 배경으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줄 서서 저거 이제 깃발 잡고 사진 찍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융프라우 요는 3,454m. 그게 이제 유럽에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뭐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4,158m의 또 융프라우를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아이거 글레츠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그게 전부 다 암반을 뚫어서 터널로 어떤 기차가 가더라고. 터널 속으로요.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얼음 공정하고 안 봤잖아. 좀 더 올라가나? 휘어있네. 요게 너무 심했어요. 얼음 공정 있잖아. 지금 여기는 스핑크스 전망대 쪽에서 찍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당에서 이제 매점에서 신라면, 어떤 신라면에 컵라면을 사 먹었는데 아주 많이 갖다 놓고 팔더만요. 그야말로 어떤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일찍 융프라우 요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거기서 한 3시경까지 머무르고 이제 내려와서 융프라우 반대편에 있는 피러스트를 올라갔습니다. 이 피러스트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융프라우 요거는 그야말로 이제 높은데 올라가서 뭐 아주 높은데 뭐 눈 구경하고 이제 그런 거지, 얼음 구경 뭐 보고 그런 거지만 피러스트에는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가능합니다. 뭐 자전거도 타고 뭐 뭐라 해야 되나, 또 장난감 같은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4발 달린 차도 타고 뭐 걷기도 하고 뭐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일단 가능했는데요. 예, 여기도 올라가는 비용이 어떤 34프랑이었습니다. 1인당. 예, 피어스트에서 바라본 이제 그 반대편 산들 뭐이고, 피어스트에는 이제 이런 이제 암벽 옆으로 이런 뭐랄까 뭐 구름다리랄까요? 이런 이제 다리를 만들어 놓고 제 사진 뒤 끝에서 이제 전부 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여기서 뒤에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아이거입니다. 아이거를 배경으로 사람들 사진 찍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제 바로 그랜덴발트까지 안 내려오고 중간에 내려서 이런 이제 여기도 야생화가 아주 하여튼 뭐 보기 좋았고 멋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제 다른 꽃들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았고, 저희들 숙소에서 바라보는 뭐랄까 아이거 북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일차인 12일에는 또 이제 그린덴발트에서 인터라켄을 거쳐서 루체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숙소 체크인하고 뭐 이제 카펠교, 무제크 성벽, 빈사의 사자상 뭐 등을 이제 구경을 하고 또 뭐 저녁에서는 맥주도 먹고 했는데, 이게 이제 카펠교라는 뭐랄까 이제 나무다리입니다. 예, 이제 카펠교 내부, 예? 이런 이제 뭐랄까 지붕 쪽에 어떤 그림도 있고요. 예, 이제 무제크 성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사의 사자상은 지금 이 사진은 좀 멀어서 사자가 정확히 안 보여서 이제
확대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제 사자가 아주 축 늘어진, 뭐랄까, 아주 힘없이 누워있는 건데, 이게, 스위스가 이제 유럽의 어떤 전쟁 때, 뭐랄까, 용병으로 많이 이제, 뭐랄까, 나가서, 옛날 스위스는 참, 산악지역이고 살기가 힘들죠. 살기가 힘들어서, 용병으로 많이 나가서 그냥 이제 고향으로 돈 벌어 보내고 그랬는데 또 죽기도 많이 죽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7일차에는 선착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알프나우 슈타트로 가서 필라투스 산을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이 사진에서 밑부분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호수 끝에 있는 도시가 알프나우 슈타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악 푸니쿨라를 탑승하고 필라투스 산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경사가 아주 심하더군요. 근데 여기도 이제 입장료가 39프랑이나 했는데, 하산을 할 때는 이제 저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크리스테니아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루체론 바로 옆에 있는 마을로 정반대편으로 내려왔습니다. 티켓이고요. 배 타고 이제 가는 모습. 여기 이제 알프나우 슈타트 도착해서 이제 푸니쿨라 타기 전이고요. 필라투스 이제 산에 2130m 올라왔는데, 위에서 보면은 올라오는 길이 아주 그냥 가파르고 그냥 지그재그로 이제 올라옵니다.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것이 이제 산악열차 이제 푸니쿨라입니다. 필라투스 산 이제 이런저런 전경이고, 요건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케이블카 타고 이제 내려오는 것은 케이블카를 이제 갈아타는데, 이제 첫 번째 케이블카 타고 이제 내리는 지점에서 이런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체른에서는 필라투스 산과 리기산, 티틀리산 세 개의 어떤 산을 갈 수가 있는데, 리기산은 아주 평탄하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못 가봤고, 필라투스 산은 워낙 험준해서 악마의 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높이가 이제 2132m인데 여기 2070m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호텔이 2개나 있고요. 여기가 필라투스 산 정상입니다. 많지. 저 멀리 호수가
아까 보이는 우리가 이제 배 타고 온 호수고요. 그 옆에 보이는 이제 도시가 루체른입니다. Ja, ich komme vom Land für das. Bitte schade. Runter, ne? Bitte schade. Okay, cool. Really? This is after. 이상으로 이제 스위스 여행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넘어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돌로미티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일차 6월 14일에는 루체른에서 밀라노로 이동을 합니다. 스위스 패스를 이용해서 루체른에서 이제 밀라노로 바로 오는 기차가 없으니까 아스콜다오에서 이제 갈아타고 밀라노 중앙역까지 왔습니다. 밀라노에 이제 도착해서는 중앙역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공항 가서 렌터카를 이제 공항에서 픽업을 하기로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가서 차를 픽업해 와서 숙소 도착해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차는 두고 시내에서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요. 차는 호텔에 두고 두오모 광장 나가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밀라노 어떤 중앙역, 얘들 발음으로는 첸테랄레 역이라는 밀라노 중앙역이고요. 얘들 이제 밀라노의 이제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열쇠를 하나 이제 내놨는데, 제가 숙소에 가니까 이런 열쇠가 5개 있는 꾸러미를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제가 숙소 들어가는데 열쇠가 5개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는 제일 처음에 이제 뭐랄까, 우리로 보면 뭐 대문이랄까요? 우리 아파트로 보면 이제 현관문 되죠. 이제 뭐 대문을 열고 들어가고 열쇠가 하나 있죠. 엘리베이터를 제가 5층이었는데 숙소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열쇠를 꽂아야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더만요. 물론 엘리베이터도 아주 오래된 옛날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이 문을 자동으로 안 잠기고 손으로 닫아야 되는 그런 엘리베이터였는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복도랄까요? 거기에 또 문이 있는데 열쇠를 열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바로 앞에 철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제
나무 문이랄까. 아파트 그 입구에 문이 있는데, 그래 총 5개의 열쇠를 열어야지 그게 들어가주만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탈리아의 치안 상태가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예, 이제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두오모 광장에 이제 두오모 대성당 앞모습이고요. 뭐 그 옆에 그 뭐랄까 아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케이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일차 15일에는 밀라노 또 이제 시내 구경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지하철 표입니다. 지하철을 사실은 렌트카를 빌려서 그냥 주차장에 두고 지하철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에 본 밀라노 또 이제 대성당 앞에 던 아케이드, 그러면 이제 밀라노 대성당,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걸어서 스포르체스코 성이라는 이제 이런 스포르체스코 성을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르체스코 성을 가면은 그 옆으로 이제 지나가면은 샘피오네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고, 공원 끝부분에 이런 이제 개선문이 있더만요. 그래서 개선문을 떤 구경을 하고, 이건 이제 지금 저 멀리 보이는 탑끝이 보이는 것이 이제 반대편에서 본 스포르체스코 성입니다. 샘피오네 공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인데, 여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다고 해서 또 이 성당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제 성당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림은 그 옆에 박물관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던데, 박물관 입장료가 그날 표가 이미 다 팔려서 표를 살 수가 없더만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은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밀라노 시내에 스타벅스 리저브를 하고 아주 크고 그냥 좀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다 그래서 들러서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또 이제 기차 타고 나빌리 운하를 좀 구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인 11차에는 밀라노에서 어떤 베네치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동할 때는 렌트카로 다녔는데, 렌트카에서 이제 이탈리아 고속도로는 최고 속도가 130km더만요. 130km를 한번 달려보고, 베네치아에 도착해서는 바로 그냥 호텔에 집 넣고 배 타고 무라노 브라노 섬을 갔습니다. 무라노 브라노 섬은 여기 이제 배 티켓이고요. 무라노 섬에서 내려서 이제 맥주 한잔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 브라노 섬을 가려고 갔는데, 요거 이제 베네치아 조금 앞에 있는 무라노 섬은 좀 섬이 꽤 크고요.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브라노 섬에 갔는데, 이 브라노 섬은 집들이 뒤에 보다시피 아주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해놔서, 이게 또
유명하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있던 여기 이제 가자고 자꾸 그래서 가서 이 알록달록한 집을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오전에 베네치아 시내 구경을 하고 오후에는 코르티나 담페초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뭐 리알토 다리, 산마르코 광장, 뭐 두칼레 궁전, 뭐 탄식의 다리 등 하여튼 이제 베네치아 그 중심부에서 유명하다는 저 뒤에 보이는 이제 다리가 리알토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리알토 다리에서 보고요.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두칼레 등 궁전입니다. 두칼레 궁전 좀 뭐 뒤쪽 모습이고요. 뭐 탄식했던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구경하고 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코르티나 담페초 동부 돌로미티의 중심 도시인 코르티나 담페초로 이동을 했습니다. 뭐 배 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이제 코르티나 담페초까지 그냥 쫙 가다 이제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좀 고속도로 달쯤 그 위에는 완전 산악지대라서 길이 험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에 도착해서는 바로 그냥 호텔에 짐만 넣고 자동차로 미주리나 호수와 트레치메 구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중간에 이제 미주리나 호수 구경하고 이제 트레치메 승용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고요. 뭐 트레치메에는 케이블카는 없고 승용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주리나 호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뭐 미주리나 호수에서 뒤에 보이는 바위 산들이 이제 트레치메. 돌로미티가 전부 다 이런 바위 산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요 밑에 좀 차들 세워놓은 것이 보이는데 그냥 길 옆에 차들을 세우고 주차장이 물론 큰 것도 있었지만 길 옆에 차를 세우고 이제 트레치메로 올라갔습니다. 뭐 복장에서 볼수다시피 이제 지도대가 높아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눈도 쌓여 있고 어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뒤에 그야말로 뭐 기암절벽들이 워낙 멋져서 아주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트레치메는 트레라는 게 이탈리아 말로 3이라는 숫자를 합니다. 세 개의 봉우리라는 뜻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입니다. 그래서 치메가 이제 봉우리인데 치메 피콜로, 치메 그랑데, 치메 오베스터 전부 다 뭐 3,000m 육박하는 그런 이제 봉우리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트레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치메의
뒷면 모습. (12일차에는) 호텔에 나와서 싱크토리에서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여기 이제 이게 파소 팔자레고라는 길을 가서 이제 팔자레고 제3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케이블카는 뭐 1인당 23유로였습니다. 여기 이제 뭐 팔자레고 제3주차장에서 내려서 이런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갔지요. 칭퀘토리는 이제 5개의 뭐 탑이라는 의미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저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그야말로 여기저기를 트레킹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위에는 눈도 있고요. 뭐 기암절벽 바위에서도 이제 올라가 보고, 또 뭐 보시는 것 같이 초원 꽃밭도 있고, 뭐 여기서 어떤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이탈리아 국기도 보이네요.
돌로미티. 자, 여기는 칭쾌토리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5개의 바위가 칭쾌토리입니다. 경치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일 차에는 라가조오이를 거쳐서 이제 오르티세이로 이동을 하는데, 코르티나 단페초라 이제 마을에서 라가조오이를 거쳐서 이제 더 오른쪽으로 이제 오르티세이로 이동을 합니다. 라가조오이 산장은 파소 팔자래고, 이게 이제 그 파소라는 것이 영어에서 패스인데 뭐 고갯길이라는 의미죠. 파소 팔자래고 정상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케이블카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탑승권 비용이 이제 뭐 25유로. 라가조오이 산장은 여기 이제 파소 팔자래고 이제 뭐 고갯길 정상인데, 여기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이제 이 산 위를 올라갑니다. 2750m라고 합니다. 위에 올라가면 뭐 이렇게 이제 뭐 기암절벽과 이제 뭐 눈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라가조오이가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지만, 어떤 한국 분들은 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서 걸어서 내려가더만요. 이제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이제 라가조오이 갔다가 오후에는 이제 오르티세이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오전에 온 게 이제 파소 팔자래고, 오후에 간 게 이제 파소 가르데나. 중간 부분에 했던 굴곡이 아주 심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구글 지도를 가지고 이제 켜놓고 운전을 했었는데요. 운전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 모양 표시가 하도 굴곡이 심해서 제가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들이 오르티세이에서의 숙소입니다. 호텔이고 뭐 제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오르티세이의 어떤 시내 전경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도시가. 14일 차에는 원래 또 세체다를 가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가 갔을 때 마침 이제 세체다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고장이 나서 운행이 안 된다고 하기달래 바꾸어서 RPD-CUC로 갔습니다. 세체다는 이제 이미 가본 테레치멘이라든지 칭쾌토리라든지 라가조오이 등과 이제 경치가 비슷했지만은 RPD-CUC는 조금 이제 경치가 다른 완전 초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쓰고 여름에는 이제 거대한
꽃밭이었습니다. 예,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요금이 26유로였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뭐 초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야생화는 뭐 아주 어떤 많이 보았는데요. 이게 알페디시우스는 하여튼 이제 워낙 넓고 올라가면 뭐 거의 고원지대였습니다. 알페디시우스에서 본 세체다 풍경입니다. 저 멀리 기암절벽들이 보이고 바로 앞에는 그야말로 야생화의 천국입니다. 예, 스키장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구간에 뭐 스키 리프트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겨울에는 스키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알페디시우스는 오르티시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반대편인 세이제 알름 반에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하루에 또 2개, 3개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권을 안 끊었는데요. 좀 여기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하루에 2개, 3개를 하려면은 슈퍼 썸머 카드라는 것을 사서 하면은 좀 더 저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일권, 3일권, 5일권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땡겨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일 차에는 21일에는 오르티시에를 출발해서 이제 베로나를 구경하고 저녁 늦게 비행기가 저녁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밀라노 공항으로 갔습니다. 베로나에서는 이제 아레나,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이제 그런 경기장 아레나를 그냥 외관만 봤지요. 그래 줄리에스 집 조금 저 멀리 보이는 어떤 이제 동상이 줄리에스 동상인데 가슴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만져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무슨 에르베 광장, 그 다음에 시노라 광장. 시노라 광장에서는 이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단테의 동상이었습니다. 이제 피에트라 다리, 요거 이제 조금 멀리서 본 이제 피에트라 다리가 되겠습니다. 베로나를 끝으로 이제 자동차를 반납하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결산 및 이제 마무리를 보면은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숙박비, 밀라노에서 숙박비, 체르마타, 브랜덴발트, 루체른 이렇게 교통비. 그런데 이제 그 스위스 여행은 사실은 4명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여행을 해서 한 800만 원 들었는데 1인당 비용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탈리아는 이제 뭐 밀라노 숙박비 두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2명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50 들었는데 1인당 한 220 들었는데 물가가 스위스가 더 비싸고 이탈리아가 쌌는데 여기 이제 선물 비용을 그냥 마지막에 이탈리아 여기다가 이제 합치다 보니까 1인당 조금 더 비싸게 나왔는데 사실상은 이탈리아가 더 쌌죠. 모든 물가는요. 그래서 1인당 비용으로 하면 한 43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여기 항공료가 빠진 겁니다. 항공료를 뭐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 530이 될 것이고 15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뭐 580 정도 되겠죠. 1인당 경비가 15일에. 이 15일간의 알프스 여행이었는데 처음에는 4주를 계획하였다가 15일로 줄이는 바람에 돌아올 때는 아쉽기도 하였지만은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요. 스위스도 물론 좋았지만 특히 이탈리아 돌로미티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2000m 전후의 높은 곳에서 기암절벽을 구경하면서 3시간 내지 5시간을 트레킹을 하고 경치를 구경하면서 생각에 잠길 수 있었던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돌로미티는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감사합니다.